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저가전 종합부터 2과목 이제 문제 좀 풀어 드릴게요. 문제 풀어보기 전에 이제 저가전 종합 계산할 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계산하는가 계산 플로우만 한번 쭉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교재는 48페이지, 문제집 교재 48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인제 그 저가전 종합 계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때에 이제 계약사항 변경사항이 있으면 계약사항을 변경해야 돼요. 계약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이 가입 주수 있잖아요. 가입 주수하고 그다음에 인제 저기 조사 당시 저가 후 착과수나 이 조사 당시 실제 결과 주수 있잖아요. 실제 결과 주수가 차이가 날 경우에 그 계약사항을 변경해야 하거든요. 근데 가입 주수가 만약에 500주고 조사 당시 주수가 400주다. 요렇게 조사 당시 주수가 적을 경우에만 계약사항을 변경하는 거예요. 이 조사 당시 주수가 많은 경우는 계약 변경을 안 해요, 이쪽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계약 변경하고 감액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계약 변경은 이 주수가 잘못됐을 때 계약 변경을 하고, 감액이라는 건 주수는 문제가 없는데 평년 착과수보다 이 기준 착과수가 적은 경우에 감액이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그거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이 변경할 때는 이렇게 평년 착과수하고 보험가입 금액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쪽에 저기 변경 후 평년 착과수는 변경 전 평년 착과수 있잖아요. 평년 착과수를 갖다가 그 변경된 나중에 실제 결과 주수 있잖아요. 변경된 실제 결과수하고 가입 당시 실제 결과수 있잖아요. 이 비례치로 이렇게 변경해 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고, 또한 이렇게 이제 주당 평년 착과수 있잖아요. 이 주당 평년 착과수는 변하지 않아요. 주당 평년 착과수에다가 변경된 실제 결과 주수 있잖아요. 실제 결과 주수 이렇게 곱하면은 변경 후 평년 착과수가 산출되는 거거든요. 이게 변경 후 보험가입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최초 보험가입금을 갖다 변경된 실제 결과 주수나 이제 가입 당시 실제 결과 주수 있잖아요. 이 비례치로 해가지고 그 보험가입 금액도 바꿔주면 되거든요. 또한 이렇게 산출하면 돼요. 이렇게 주당 평년 착과수에다가 변경된 실제 결과 주수 있잖아요. 요게 이제 변경 후 평년 착과수가 되겠죠. 여기다가 가입 가중 곱하고 가입 가격 곱해도 변경 후 보험 가입 금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요렇게 산출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먼저 체크해 볼 것이 요런 게 주수가 이게 제대로 딱 돼 있는가 이거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가 후 착과수를 산출해야 돼. 저가 후 착과수는 품종별로 산출해야 돼요. 품종별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품종별 표본주 착과수 합계를 품종별 표본주수로 나누면 되죠. 표본주 한 주당 착과수에다가 품종별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해주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구할 경우는 이제 착과감소보험금을 구해야 하거든요. 이제 착과감소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 나무보험금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착과감소보험금 구할 때게 가장 먼저 할 때게 착과감소과실수를 구해야 돼요. 착과감소과실수는 한정 5종 특약 가입 안 했을 경우와 한정 5종 특약 가입했을 경우 구분해서 이렇게 착과감소과실수 산출을 해야 하거든요. 이게 한정 5종 특약을 가입을 안 했을 경우는 이 평년 착과수, 저가 후 착과수 빼주면 이게 착과감소가 있어요. 착과가 감소된 과실수가 몇 개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5종 한정 특약 5종 5개 저가 전에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 후 5개 선택했을 때하고 5종 한정 특약은 선택을 안 했고 여기 이제 종합위험으로 보상한데, 조수해나 화재로 일부 피해가 왔을 경우 있잖아요. 일부 피해가 왔을 때에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로 착과 감소수를 제한하거든요. 자, 5종 한정 특약 가입을 했을 때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는 평년 착과수에다가 유가 타박률, 나무 피해율,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있잖아요. 요거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유가 타박률은 여기 써놨는데, 이 피해 유가를 이제 표본주에 피해 유가를 정상 유가나 피해 유가로 나눠주면 돼요. 나무 피해는 유실, 매몰, 도복, 절단, 침수, 소실, 요거를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주면 돼요. 이쪽에 절단은 2분의 1 이상 절단돼야 돼요. 소실도 2분의 1 소실돼야 되고, 이게 소실은 화재로 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수주수는 침수나무 있잖아요. 고사 수확불능 일부 침수주수 요거에다가 침수율 곱해갖고 산출해야 돼요. 이쪽에.
그 다음에 이제 낙엽률에 따른 인정피율 있잖아요. 단감하고 떫은감하고 다른데, 단감은 1.012로 곱하기 낙엽률에다 0.001서 곱하기 경과일수를 곱해줘야 되고, 떫은감은 0.966에다 낙엽률에다가 0.0703을 곱해줘야 하거든요. 요런 수치는 안 주어지니까 요건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요. 그렇게. 근데 이제 종합위험을 선택하고 조수해나 화재로 나무가 일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있잖아요. 일부 피해 왔을 경우는 요거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를 이렇게 산출했네. 평년착과수에다 나무 피해 일수를 고사나 수확불능 주수에다 일부 피해 주수 있잖아요. 요거를 실제 결과 주수 나눠갖고 산출해갖고 곱해갖고 산출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착과 감소 과실수는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하고 평년착과수 저가 후 착과수는 작은 거 있잖아요.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는 평년착과수와 저가 후 착과수 차이 있잖아요. 요거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착과 감소 과실수 이렇게 산출하면 되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미보상 감소 과실수예요. 미보상 감소수는 착과 감소 과실수에다 미보상 비율 곱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미보상 주수가 있으면 미보상 주수에다 주당 평년착과수, 이렇게 주당 평년착과수. 근데 이 주당 미보상 주수하고 주당 평년착과수를 산출하는데, 이 품종별 표준 수확량이 주어지면은 주당 평년착과수는 품종별 표준 수확량 비례치로 해서 주당 평년착과수를 구해가지고 품종별 미보상 주수를 곱해서 산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 표준 수확량이 품종별로 주어져 있으면 이 미보상 주수하고 이게 주당 평년착과수 있잖아요. 요건 품종별로 산출하라는 게 품종별로. 자, 요것도 좀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착과수. 기준착과수는 저가 후 착과수에다가 착과 감소 과실수 더하면 돼요. 요게 산출돼 있잖아요. 5종 한정특약 선택하든 안 하든 이게 착과 감소 과실수 산출한 거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더하면 돼요, 이거. 그리고 요 밑에 문구는 그냥 또 꼭 필요 없는 얘기는 아니니까 지워버리세요. 요거 문구는 꼭 필요 없으니까. 자, 요까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평년 착과수 있잖아요. 이 평년 착과수가 기준 착과수보다 클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수나 이런 게 문제가 없고, 이럴 때 평년 착과수가 기준 착과수보다 클 경우 있잖아요. 기준 착과수가 평년착과수가 적은 경우는 감액하거든요. 감액. 이거 감액은 보험가입 금액을 줄인다는 거예요. 줄인 거. 그럼 감액 후 보험가입 금액은 기준 착과수에다가 가입가중 곱하고 그 다음에 가입 가격을 곱하면 되거든요. 요렇게. 요거는 여러분들 교재 없으니까 메모 하나 해놓으세요. 요렇게. 예전에는 저가전 사고가 없고 평년착과수가 기준착과수보다 클 경우에 감액한다고 그러는데, 또 그걸 지금 문구를 뺐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 감액하는 거는 그냥 지금 왔다 갔다를 몇 번 오고 있어요. 맨 처음에 평년착과수에다 기준착과수인데 뭐 요런 식으로 했다가 다시 또 저가전 사고가 없는 경우로 갔다가 또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 하면 저가전 사고가 없고 평년착과수가 기준착과보다 클 경우에 감액을 해요. 요게. 근데 이제 지금 또 교재가 요렇게 또 되돌려 놨으니까 요렇게 하세요, 그냥. 그래서 평년착과수가 기준착과수보다 클 경우, 클 경우에는 저가전에 사고가 없거나 또한 저가전에 사고 발생해도 5종 한정특약 선택했을 경우 청평에서는 평년착과수가 기준착과수보다 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요렇게 해서 감액 이제 이렇게 감액 후 보험가입금 산출하면 된다. 요거는 감액 후 보험가입 금액은 어디다 써먹냐면 이게 차액보험료 산출할 때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 지급 한도 있잖아요. 한도 할 때에 보험가입 금액이 감액하면은 감액은 그 보험가입 금액 갖고 한도를 산출해야 하거든요. 기준착과수에다가 가입가중 곱한 게 기준 수확량이에요. 기준 수확량. 요렇게 하시면 돼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착과 감소 보험금은 그냥 이렇게 쭉 이제 착과 감소 과실수에다 과중 곱하면 돼요. 미보상 감소랑 미보상 감소 과실수에다 가입 과중 곱하고, 자기부담 감소량은 기준 착과수에다 자기부담 비율 곱하고 가입 과중 곱하면 되겠죠. 요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착과 감소 보험금은 착과 감소랑 미보상 감소, 자기부담 감소량에서 50%에 70% 이 보장 수준, 이 보장 수준은 50이나 70%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70% 선택 기준은
최근 3년 연속 가입 가수원으로서 가수원으로서 여기가 빠졌네요. 누적 적과전 손해율이 있잖아요. 적과전 손해율이 120% 미만인 경우에만 선택 가능해요. 요게 좀 바뀌었어요. 120% 미만으로 여러분들 체크해내세요. 이제 적과전 손해율이 적과전 이게 차가감소보험금 직전 3년치 차가감소보험 합계를 순보험료 합계를 이렇게 나눠준 게 120% 미만인 경우에만 70%짜리 선택할 수 있거든요. 50%짜리는 의무 선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70% 선택할 수 있는데도 내가 50%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70%의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50, 70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고, 70%만 선택 가능한 사람 50%, 70% 선택이 불가능한 사람은 50%만 선택을 해야 돼요. 물론 여기서 50%를 선택하면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겠죠. 이쪽에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차가감소보험금 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익혀서 따라오시면 돼요.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실손해보험은 적과 종료 전 자연재해예요. 자연재해로 인한 착과손해 감소과실수를 구해야 돼요. 이 경우는 한정보정 특이하게 있잖아요. 선택을 안 했을 경우 종합위험으로 적과전에 종합위험 선택했을 때에 종합위험 선택하고 적과전에 자연재해가 와야 돼요. 자연재해. 이 적과전에 조수의 화재로 왔을 때는 이 자연재해로 인한 착과손 이게 손해 감소과실수 이거 보험 추가로 안 줘요. 이거 조심하세요. 꼭 자연재해예요. 이제 이때는 착과율을 먼저 구하고 적과 후 착과수를 평년 착과수로 나누면 착과율이죠. 착과율 구하고 감실수하고 착과피해율 구성률 구하면 되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적과 종료 자연재해로 한 적과 종료 이후 착과손해는 요렇게 적과 후 착과수가 평년 착과수 이렇게 있잖아요. 착과율 있잖아요. 적과 후자 평년 착과 60% 미만인 경우는 착과율이 60% 미만인 거는 감소과실수는 적과 후 착과수에 5%를 줘요. 5%. 그리고 이거 착과피해율 있잖아요. 이걸 5%는 이제 항으로 맥스A로 써먹는 거예요. 맥스A 이쪽에 이거 꼭 이런 거 놓치지 마세요. 문제 풀 때게. 근데 요게 착과율 있잖아요. 착과율이 60% 이상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적과 후 착과수에다가 5% 곱하고 100% 마이너스 착과율 나누기 40%한 거 있잖아요. 요만큼만 주거든요. 이 감소과실수 산출할 때는 이런데 풀로 이렇게 그냥 계산해갖고 산출하세요. 숫자 이렇게 산출해버리고 착과피해율은 요거 5% 곱하기 100 마이너스 착과율 나누기 40% 있잖아요. 요거는 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해라. 뭐 12.45% 요렇게 이런 식으로 구하고, 요거 감실수 구할 때는 있잖아요. 풀로 그냥 쭉 빼가지고 산출하세요. 요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착과피해율 이런 것들은 향후로 맥스A로 다 사용한다는 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감실수인데 낙과 감소 이제 여기 착과 낙과 나무피해 감실수가 이제 적과 종료 후에는 나올 수 있는 게 착과 나올 수 있고 낙과 재해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7종 재해를 보상하거든요. 적과 종료 후에는. 그러면 착과 피해 올 수 있고, 낙과 피해 올 수 있고, 나무가 뭐 고사했다든가 수확불능실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감실수를 구하는 거거든요. 낙과 감소과실수는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 우박, 일소 왔을 때 오는 거고, 전수조사할 때는 총 낙과수에다가 낙과 피해 구성률에다가 맥스에 이렇게 빼주면 돼요. 해주면 되고, 표본조사할 때는 사고 당시 조사대사 중수, 실제 결과 주스에서 이게 고사 주스, 수학불능 주스, 미보상 주스, 수학 완료 주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쭉 빼가지고 사고 당시 조사대상 주스를 구해야 돼요. 조사대상 주스를 구하고 요거 표본주 낙과수 합계를 표본주 수 있잖아요. 요거로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거기다 낙과피해 구성률에다 맥스에 해주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사과배 있잖아요. 사과배는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 왔을 때 감실수 구할 때 있잖아요. 여기다 1.07 해준다는 거, 요런 거. 그래서 요런 거 잘 빼먹으니까 이게 추가로 7% 더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과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과배 하면 딱 1.07을 딱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시험지에다 먼저 써놓으세요. 사과배,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할 때 1.07 낙과에다 1.07 해준다. 요거 잘 빼먹으니까 이런 거 빼먹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무 피해 감수관 실수는 고사나무하고 수확불능나무 있잖아요. 수확불능나무 이게 고사주수 수확불능 무피해나무 한 주당 착가수 있잖아요. 무피해나무도 한 주당 착가수는 1 맥스에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일부 침수주수 있잖아요. 일부 침수주수는 일부 침수나무수에다 침수나무 한 주당 평균 침수가 실수를 곱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요게 일부 침수주수 구분해야 돼요. 고사. 그러니까 침수, 고사, 침수, 수확불능나무는, 수확불능주수는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침수가 됐는데 일부 침수된 거 있잖아요. 요것만 이쪽으로 빠져요. 빠져가지고 일부 침수나무에서에다가 일부 침수나무 한 주당 평균 침수가 있을 때다가 1 맥스에 주라는 거. 맥스에는 이전사고죠. 이전사고에선 착가피해 구성요소 가장 큰 거 쓰는 거예요.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도 물론 해당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착과 피해 감수가 실수는 우박 일소 가을 동상할 때 발생하는데 사고 당시 착과수에다 착과 피해 구성률에다 맥스에 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주어야 될 게 착과 피해 구성률 할 때 가을 동상에 있잖아요. 착과할 때 정상에 대해 0.003이라도 잔여일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단감 떫은감 있잖아요. 단감 떫은감이 10월 31일까지 이 피해가 50% 이상 발생 시 적용한다는 거. 단감 떫은감만 해당돼요. 단감 떫은감이 가을 동상해로 12월 30일까지 이 피해가 50% 이상 고사가 돼버렸을 경우 있잖아요. 요때게 정상에다 0.003을 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일소 피해가 있을 때 해타당 착가감실수하고 낙가감실수 다 합쳐가지고 저가 후 착가수 대비 6% 초과일 경우면 감실수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올 수 있는 게 낙엽 피해 있잖아요. 단감 떫은감만 보상해 주는데 낙엽 피해 여기는 감수과실수는 사고 당시 착가수에다 낙엽률에 따른 인정표에다 맥스에 하면 돼요. 그리고 요거 2번 있잖아요. 요건 지워버리세요. 저가 종료 후에는 미보상 비율 발생을 안 해요. 요거 미보상 비율 다 없어졌으니까 이 문구는 삭제해버리세요. 저가 종료 후에는 미보상 비율 적용 안 하고 저가 종료 전에는 미보상 비율 적용하는데 해차별로 조사해갖고 저가 전에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미보상 비율로 적용을 하거든요. 단감 낙엽률에 따라 인정표와 떫은감 낙엽률에 따라 인정표를 다르니까 요 식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식. 그 다음에 이제 누적 감실수는 지금까지 산출된 감실수 싹 합치는 거예요. 저가 종류 감실수 합계 싹 합하면 되고, 이 누적 감실수는 기준 착가수를 한도로 해요. 요거는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누적 감실수로 기준 착가수 있잖아요. 저가 후 착가수에서 착가 감소 감실수 더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도로 하니까 저가 종류의 누적 감실수 싹 해갖고 이게 기준 착가수 한도 이내에 들어오는지 요거는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요거. 자, 가실손해보험은 누적 감술수에다가 가입 가중 곱하면 돼요. 누적 감수량에서 자기부담 감수량은 요거 이 자기부담 감수량 착가 감소보험 구할 때 자기부담 감수량 구했잖아요. 그거에다가 자기 부담 이거 오타네요. 자기 부담 감수량 요거 곱한 거에다 저가 종료 중 착가 감수량에서 미보상 감수량 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빼버리면 돼요. 자기 부담 감수량에서 빼버리고 요거는 이 한도는 이 마이너스 나왔을 이 값이 마이너스면 0 처리해주고 이 값이 혹시라도 해가지고 여기에 이 자기 부담 감수량을 초과하잖아요. 초과하면 이 자기 부담 감수량으로 잘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0에서 요거 자기 부담 감수량 있잖아요. 요거를 한도로 한다. 요렇게 딱 잘라줘야 돼요.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자기 부담 감수량은 착가 감소하고 과실손해보험하고 나눠가지는 거예요. 나눠가지는 거. 그래서 과실손해보다 자기 부담 감수량 적용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착가 감소 보험금에서 미적용한 거 있잖아요. 미적용한 것을 과실손해보험에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쪽에. 자, 요렇게 하면 이제 과실손해보험 누적 감수량에 자기 부담 감수량 빼고 거기다 가입가액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산출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 지급 한도는 보험 가입 금액에다 1 자기 부담 비율 한 게 최종 보험금 지급 한도예요. 이쪽에. 그리고 이게 감액된 경우 있잖아요. 감액된 경우는 여기다 보험 가입 금액에 감액된 보험 가입 금액으로 해서 한도를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이 보험금 한도는 보험금 지급 시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문제는 차가감소보험금 구하라, 과실손해보험금 구하라, 요런 거 구하라고 하면은 이 한도 체크해서 그 한도 내인지 꼭 체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계약자가 수령할 지급보험금을 산출하시오. 그렇게 지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도 내인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겠죠. 계약자가 수령할 때는 보험금 지급 한도 내에서만 수령을 하니까 차가감소보험금 구하라, 과실손해보험금 구하라 할 때에 꼭 한도 체크할 필요 없어요. 이쪽에 있는데. 근데 계약자가 수령할 지급보험금을 구하시오 하면은 이런 거 보험가입 금액에다 1만원에서 자기부담비를 있잖아. 이거 한도 내인지. 그러면 이제 한도 산출할 때 어떻게 산출하냐? 저 보험금 지급한도는 보험가입 금액에 1만원에서 자기부담비 하고 만약에 차가감소보험금 있잖아요. 차가감소보험금. 차가감소보험금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구한 거에다 차가감소보험금 지급한 거, 차가감소보험금도 이 한도 내야겠죠. 한도는 이제 이거 일부 지급을 했다 봐요. 이 보험가입금액 얼마 자기부담이라서 차가감소보험금 빼요. 빼면은 이게 과실손해보험금에다, 이게 과실손해보험금액에 정액할 지급 한도거든요, 한도. 그러면은 이 보험가입 금액에서 자기부담을 해서 차가감소가 뺀 거 있잖아요. 뺀 것이 과실손해액에 초과하면은 과실손해보험을 이 한도 내에서만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그렇게 산출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계약자가 수령할 지급보험을 구하시오.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오니까 보험금 지급 한도나 이런 것은 특별히 지문에 그렇게 구하라 하면 체크해 보시고, 차가감소보험금을 구하라,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하라 그러면은 차가감소보험, 과실손해보험금만 이렇게 딱 구해줘 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보험금은 이제 보험가입 금액의 실제 결과 주수에도 한 주당 가격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보험가입 금액이에요. 보험가입 금액. 그 다음에 이 보험가입 금액도 이게 최초 가입 주수가 500주인데 조사 당시 주수가 400주다. 그러면 400주로 이렇게 보험가입 금액 구해야 돼요. 이게 600주다면 중액은 안 해요. 중액은 요렇게. 그리고 피해율은 완전히 죽은 것만 가지고 피해율 산출해요. 고사 주수에다가 실제 결과 주수는 이렇게 나눠주면 되고. 그리고 고사 주수는 나중에 추가로 조사해갖고 고사 주수가 추가로 발생했으면 그 주수들 이렇게 합산해 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500에서 600주가 됐을 때에 이때는 보험가입 금액 증액이나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냥 500주로 보험가입 금액 하고 피해율 산출할 때 실제 결과 주수는 600주가 들어가야 돼요. 600주. 보험가입 나무보험금의 자기부담비는 모두 5%예요. 5%. 보험금은 이제 보험가입 금액에다 피해율에다 자기부담을 빼주면 되고. 자, 요렇게 산출하면 돼요. 자, 요런 계산 플로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보험금을 산출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플로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험금 한도 체크해 줘야 될 거는 요런 거는 한도 체크해 줘야 돼요. 누적감 실수는 누가 기준차가수가 초과해버리면 기준차가수로 잘라줘야 돼요. 이런 대로 보험금 계산할 때게 요거 과실손해보험 계산할 때게 요것만 주의하시고, 요런 거 이제 보험금 지급 한도나 이런 거는 특별히 이제 지급보험금을 구하시오. 계약자가 수령할 보험금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번 시간에는 여기서 짧게 이렇게 보험금 계산 플로우 있잖아요. 저가전 종합. 요거 이렇게 해봤는데, 요거 이제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은 다 눈에 들어오고 그런데도 한 번씩 이렇게 쭉 스크린하고, 요런 플로우에서 보험금을 산출하면 되겠구나.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